미국 주식 잠깐의 상승일까요? 아니면 상승의 신호일까요? 앞으로 쭉 갈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으로 끝날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사업, 스마트 스토어 창업하라고 안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투자를 통해 성공한 저의 삶의 방정식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이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인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월 5일 보시면 증시가 아주 좋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아주 좋았습니다. 4월 6일은 어제 같은 경우는 잠깐 조정이 있었죠. 근데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잠깐의 조정입니다. 유럽 증시도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잠깐으로 끝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채권 금리 이슈입니다. 채권 금리 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죠. 계속 떨어지냐 어떠냐, 채권이 올라가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결국은 연준도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반토막되고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죠. 근데 우선은 3월 연기금 리밸런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지금 금리가 좀 안정되어 있죠. 채권 금리가 1.77%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금 안정돼서 1.6%대로 나와 있는 상태죠. 비교적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연기금들이 사실 많이 올랐던 미국 채권을 많이 빼고 다른 채권들을 매수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특히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그 리밸런싱이 끝난 겁니다.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텐데 어디를 매수할까요? 사실 수익률이 아주 높은 미국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기금은 대부분 기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안정적인 주식, 안정적인 자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대상에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다른 나라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6%대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높지만 일본 같은 경우 보세요. 0.1%대.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프랑스도 마이너스. 영국도 0.79%. 영국, 프랑스, 독일에 있는 연기금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미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성장성도 있겠지만은 더 큰 거는 수익률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채권 자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국가를 어디냐 할 것이냐, 미국에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백신 전족이 가장 빨라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사인도 많고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권 금리 안정될 확률이 높죠. 마지막으로 일본 연기금이 대량으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두 정상 간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이미. 그래서 일본 연기금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채권 이슈는 더 이상 4월에는 이슈가 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사실은 어닝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죠, 4월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경제 재개가 정말 많이 됐어요. 백신이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소비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여러모로 지표가 좋습니다. 실적은 기본적으로 반사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작년이나 뭐 지난 분기나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코로나 시즌과 이제 포스트 코로나까지는 아니지만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전에 아주 죽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장 동력이 높아진 애들을 따라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실적 발표가 좋았습니다. 실적 발표 좋다. 플러스 얘가 앞으로 뭐가 더 있다. 이런 성장 동력이 있는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 재개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어닝과 함께 같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회복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경제 성장률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6%대를 보고 있어요. 중국도 6%에서 7%까지 보고 있죠. 우리나라도 3.5%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달라졌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 안 올랐죠. 2%막 이랬었죠. 지금 누적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사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견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유동성장이었어요. 유동성장이 뭐냐? 불황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돈 풀기를 시작합니다. 돈을 열심히 풀어요. 돈을 열심히 풀면 그러면은 회복이 일어나죠. 경제 회복이. 그때 나서 금리 인상을 해서 안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버블을 막죠. 그러면 그때가 이제 호황인 거죠. 사실 이런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었어요. 유동성이 뭐냐? 돈 풀기요, 돈 풀기. 돈 풀기 열심히 해서 주가하고 부동산이고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간 겁니다. 그냥 돈이 많아서 여러 자산에 그냥 돈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니까 소비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소비를 안 하고 자산으로 다 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특성상 저희가 이 불황을 맞이한 이유는 원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황을 맞이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이 불황을 돈풀기로 조금 회복하고 그 경제 회복을 하는 기간에는 그 불황으로 생긴 어떤 이유들이 다 해제가 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어떤 경제 수순이에요. 이게 뭐 부동산 버블일 수도 있고 주가 버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단순히 코로나라는 어떤 질병 하나 때문에 불황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만 잡으면 불황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돈 풀기를 안 하더라도 이전에 경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냥 원래 좋았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팡 터지면서 경제가 꺾였으니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채권금리나 뭐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코로나가 갑자기 해결됐을 때 중앙은행이나 대부분의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바로 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었던 거죠. 만약 그거 아니었다면 사실 이 기간이 정말 길게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왜? 코로나 때문에.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니까요. 이제는 실적입니다. 주식을 생각해보세요. 주식이 유동성으로도 올라가지만 유동성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아니 기업이 잘 되는데 기업이 잘 되면 돈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 실적을 잘 내고 있으면 당연히 그곳에 돈이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게 그리고 진정한 상승입니다. 유동성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조정을 지금 겪은 거고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가 진짜예요. 이게. 이 진짜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대가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과거 시장에서의 경험에 따르면 피터 린치의 말입니다. 본인의 경험에 따르면 강세장에서는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듯이 약세장에는 너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가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죠. 올라가기. 이 부분에 지금 들어가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놓쳤다라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에서 너무 낮아져 있는 주식들을 지금 찾으셔서 매수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채널을 운영하는 데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